야담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깃틀이 잡혀가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길을 나선 젊은 유생 김생이 하필이면 산중 깊은 길을 택하고 말았답니다. 사람이 사는 큰 길은 멀고 지름길은 짧다 하여 하루라도 빨리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말 한 필도 없이 책보자기와 행장을 등에 지고 산길을 올랐는데 말이지요. 처음엔 그저 잔솔바람이 좋았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멀리서 계곡 물소리가 은은하게 따라오니 김생은 마음속으로 문장을 읊조리며 걸었지요. 사람의 길은 바르게, 마음은 맑게. 그런데 이 산이 묘하게도 길을 바꾸는 산이었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갑자기 안개가 내려앉았지요. 발등을 덮고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엉기는 듯한 안개였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나무가 사람 같고 바위가 짐승 같고 바람 한 줄기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때부터였답니다. 산이 더 깊어졌는지 아니면 김생의 마음이 더 깊어졌는지 발밑으로는 가시덤불이 도포 자락을 잡아 끌고 손등에는 잔가시가 박혀 피가 맺혔지요. 김생이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평생 성현의 가르침을 조차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며 살아왔거늘 이 깊은 산속에서 짐승밥이 될 운명이란 말인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후후 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요. 짐승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마치 길을 아는 자가 일부러 둘러가는 듯 했지요. 김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입안이 바짝 마르니 혀가 잇몸에 달라붙는 듯 했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지요. 안개가 갈라지며 절벽 위쪽으로 희미한 빛이 스쳤답니다. 김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절벽 위 아슬아슬한 자리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집이라기엔 너무 고요했고 고요하다기엔 너무 선명하게 청사초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불빛이 꼭 말하는 듯 했지요. 여기로 오너라. 살고 싶거든 오너라. 김생은 그 불빛을 향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다리를 끌고 올랐답니다. 돌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휘청했지요. 손바닥은 까지고 무릎은 찢겼고 숨은 목구멍을 긁는 듯 거칠어졌답니다. 그런데도 김생은 올라갔지요. 그 집이 살 길인 줄 알고 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처음 보는 글자 같기도 하고 짐승 발톱 자국 같기도 하고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뒷목이 서늘해졌지요. 김생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레 두드렸답니다. 계십니까? 길 잃은 과객이 하룻밤 처소를 청하러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울었지요. 청사초롱이 흔들리며 불빛이 길게 늘어나더니 잠시 후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답니다. 그 문틈으로 사람 향기가 먼저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그 향기 뒤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생은 순간 숨을 잊었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빚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달빛보다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카락이 물처럼 어깨를 타고 흘렀고 소복 같은 흰옷이 바람에도 소리 없이 움직였답니다. 특히 눈동자였지요. 그 눈동자엔 샛노란 빛이 아주 옅게 기름 한 방울 번진 듯 감돌았답니다. 마주치는 순간 사람의 정신이 살짝 비켜나는 느낌이 들었지요. 김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예를 올렸답니다.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만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김생을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아주 살짝 올리며 웃었지요. 그 웃음이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어딘가 서늘했답니다. 이 깊은 밤에 오실 리가 없는데 참으로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김생은 그 한마디에 마음속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듯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것이 보였답니다. 바닥은 분명 나무인데 발이 닿는 감촉이 흙처럼 부드러웠지요. 또 방 안이 따뜻한데도 어딘가 풀숲의 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생의 젖은 도포를 받아들고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요. 산속 바람이 독하였을 텐데 손님은 마음이 단단하시군요. 김생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답니다. 그저 시험 보러 가는 마음뿐입니다. 그때 여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김생의 얼굴을 한 번 더 찬찬히 훑었지요. 마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든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라. 여인은 아주 작게 웃었답니다. 그렇다면 손님은 머릿속에 그를 더 담고 싶으시겠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으나 김생은 그저 허기와 피로에 눌려 고개만 끄덕였지요. 여인은 김생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상이 놓였고 그 위에는 산의 진미가 한가득이었답니다. 김생은 속으로 놀랐지요. 이 깊은 산 속에서 어찌 이런 음식이? 하지만 냄새가 너무 좋았고 속이 비었으니 의심은 잠시 밀려났답니다. 여인이 술잔을 따르며 말했지요. 손님 한 잔 받으시지요. 산길은 목이 마르니까요. 김생이 술을 받아 마시니 입안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술맛이 어딘가 낯설었지요. 쌀술 같은데 끝맛이 아주 살짝 풀립 씹은 듯 쌉쌀했답니다. 여인은 김생의 잔이 비기만 하면 바로 술을 채웠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고 차가워서 술잔에 닿는 순간 김생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요. 여인은 그 떨림을 보았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겁내지 마시어요. 이 집은 나쁜 집이 아니랍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때였답니다. 여인이 상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비님,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김생이 눈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촛불을 머금은 듯 흔들렸지요. 저에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험한 구슬이 하나 있답니다. 그 구슬이 사람의 머리를 열어 그를 쏟아 넣는다고들 하지요. 김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영험한 구슬? 세상에 그런 것이? 여인은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푸르스름한 안개를 품은 듯한 영롱한 구슬이었지요. 그 구슬이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답니다. 향내가 짙어지고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요.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이 구슬을 입에 물고 저와 입맞춤을 나누신다면 세상 모든 책의 지혜가 선비님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랍니다. 김생은 그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산속의 여인, 밤에 찾아오는 집, 향기로운 술,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하지만 욕망이 의심을 덮었답니다. 장원급제. 한 번이면 된다. 한 번만. 김생은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 구슬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어떠신지요, 선비님? 그리고 촛불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답니다. 챕터 3 기묘한 하룻밤의 제안. 김생은 손을 들어 구슬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구슬이 차갑게 숨쉬는 듯 했지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맑게 만드는 듯 느껴졌답니다.
여인은 조용히 다가와 김생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 내기는 손님께 손해가 없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잠깐의 인연일 뿐이지요. 김생은 침을 삼켰습니다. 정녕 그런 일로 글이 들어온단 말씀이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웃었지요. 세상엔 글이 글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숨이 숨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요사스럽고도 아름다운지 김생은 정신을 붙잡기가 어려웠지요. 여인이 손을 뻗어 김생의 손등에 가볍게 손끝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김생의 몸이 살짝 저릿했답니다. 마치 겨울밤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불가에 가져간 듯한 느낌이었지요. 선비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고집이 있으시군요. 고집이라뇨. 글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이 향이 나요. 김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그 붉어짐을 즐기듯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자, 구슬을 입에 물어보시지요. 김생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들어 입 안에 넣었습니다. 혀 위에서 굴러가는 감촉이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차가운데도 묘하게 달콤했지요. 여인은 김생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으시어요. 김생이 눈을 감자 여인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향내가 짙어지고 촛불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지요. 그리고 입술이 닿는 순간 구슬이 입안에서 미끄러지며 목구멍 쪽으로 살짝 굴렀답니다. 김생은 놀라 입을 벌리려 했으나 여인의 손이 부드럽게 뺨을 감싸며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마치 바람을 맞은 것처럼 한꺼번에 기울어졌답니다. 그리고 김생은 눈을 감은 채로도 느꼈지요. 등 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기척을요. 구슬을 삼킨 금기의 입맞춤. 김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여인의 입맞춤은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마치 사람을 녹여 삼키려는 따뜻함 같았지요. 그때 촛불이 벽에 비친 그림자가 순간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김생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았지요. 여인의 등 뒤로 하얀 꼬리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꿈틀대며 천장을 휘젓고 있었답니다. 꼬리끝이 촛불을 스치자 불꽃이 푸르게 번졌지요. 김생의 머릿속에서 벼락 같은 경고가 울렸답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여인은 산짐승의 정기를 먹는 것. 김생은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안의 구슬이 다시 혀 위로 굴러왔습니다. 김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꽉 깨물었지요. 구슬이 깨지지는 않았으나 그 차가운 기운이 치아와 뼛속으로 파고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김생은 여인을 힘껏 밀쳤습니다. 여인이 뒤로 넘어지며 처음으로 낮고 거친 숨을 내뿜었지요. 아! 그 소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과 섞인 소리였지요. 김생은 도포 자락을 걷어쥐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문고리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지요. 김생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박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몰아쳤답니다.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들렸지요. 내 구슬, 내 오랜 정기, 감히. 그 말끝이 짐승의 포효로 변해 산을 울렸답니다. 김생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청사초롱이 꺼지며 집이 한순간 어둠으로 잠겼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박차는 소리, 낙엽을 찢는 소리, 숨을 갈아 마시는 소리. 김생은 달렸답니다.
살기 위해, 정말 살기 위해. 목숨을 건 도망. 산비탈은 미끄러웠습니다. 안개는 여전했고 가시는 살을 찢었지요. 김생은 발이 돌에 걸려 굴러 떨어졌습니다. 팔꿈치가 바위에 부딪혀 찢어지고 피가 따뜻하게 흘러내렸지요. 그런데도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 다음엔 크게, 마치 산 전체가 웃는 듯 했지요. 선비님, 그 구슬은 당신 몸에 독이 될 텐데. 김생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독이면 어떠냐? 지금은 살아야 한다. 그때 갑자기 앞쪽 풀숲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형체였습니다. 짐승이었지요. 김생은 방향을 틀어 바위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으나 그 틈이 아니면 죽을 판이었지요. 틈 너머로 짐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처럼 노려보는 눈빛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흰옷 자락이 조용히 스쳤지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사람 같지 않았답니다. 웃고 있는데도 눈은 웃지 않고 입술 사이로 이빨이 길게 보였지요. 여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구슬을 돌려놓으시어요. 김생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되지 않소. 왜 사람을 해치려 하오. 여인의 눈동자가 가늘어졌지요. 사람이 먼저 들어왔지요. 사람이 먼저 욕심을 냈지요. 그 말이 맞는 듯하여 김생은 더 말할 수 없었답니다. 여인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뒤집혔습니다. 풀들이 한 방향으로 눌리고 안개가 김생의 얼굴을 덮쳤지요. 김생은 눈이 멀었습니다. 끝이다. 그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희미한 새벽의 소리.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에 잠깐 실증 같은 것이 스쳤지요. 아, 해가 오려 하는군. 여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에 김생은 바위 틈을 빠져나와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달려 내려갔답니다. 정신이 아득했지요. 그저 닭 울음소리만 붙잡고 사람 사는 곳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 밭둑이 보였습니다. 김생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구슬의 진실과 깨달음. 김생이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은 희끄물에 밝아오고 있었지요. 멀리 연기가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이었답니다. 김생은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으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꿀꺽. 입안에서 굴러다니던 구슬이 목으로 넘어가 버렸답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 기침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그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지요. 개미가 흙을 미는 소리, 풀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 땅 밑 물길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땅 밑의 물줄기, 산맥의 기운, 사람 마음속의 근심 같은 것까지 흐릿한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김생은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대체. 그때 머릿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말이 울렸답니다. 정기. 사람의 정기. 오랜 인연. 김생은 깨달았습니다. 그 구슬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지요. 여우가 사람의 몸을 얻기 위해 세월을 모아 만든 영물이었답니다. 김생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이 머릿속을 맑게 만들었지요. 이 힘을 내가 어찌 쓰게 될 것인가. 그때 마을 사람이 달려와 김생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어이쿠, 선비님, 여기서 어찌 이리. 김생은 겨우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지요. 그날 김생은 마을에서 하루를 쉬며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문득문득 여인의 눈동자가 떠올랐답니다. 샛노란 빛, 그리고 그 말. 사람이 먼저 욕심을 냈지요. 김생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다시 만난 여우 여인. 세월이 흐르고 김생은 과거에 급제했지요. 그 머릿속은 마치 물길처럼 뚫렸고 글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답니다. 조정에 들어가서도 그랬지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생은 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는다. 김생은 그 칭찬이 달갑지만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지요. 그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 힘을 백성을 위해 쓰려 했답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거치는 곳을 알아차리고 굽는 고울의 냄새를 먼저 맡았지요. 사람 마음속 거짓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나쁜 아전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김생의 집무하는 마당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답니다. 처음엔 몰랐지요. 그 여인은 초라했습니다. 옷은 젖어 달라붙고 머리는 희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요. 그런데 눈동자만은 그때 그 눈동자였습니다. 샛노란 빛이 옅게 도는 그 눈빛. 김생은 숨이 멎을 뻔했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여 말했답니다. 선비님. 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대는 그날에.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원망도 있고 체념도 있고 이상하게도 안도도 있었답니다. 예, 그날의 여우가 맞습니다. 김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여인은 비를 맞으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저는 인간이 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김생이 급히 우산을 가져오라 했으나 여인은 손을 들어 말렸지요. 괜찮습니다. 이 비는 제게는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여인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구슬이 주인을 잘 만난 덕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지요. 김생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답니다. 내가 훔친 것이 누군가를 살렸다고? 그렇다면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여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붉은 꽃 한 송이였답니다. 마지막 선물. 여인은 붉은 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했지요. 이것은 제가 가진 마지막 정기입니다. 김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대의 마지막이라니 그런 것을 내게 줄 수는 없소.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구슬을 삼켜 반쯤은 산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아직 사람의 것이지요. 여인은 꽃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꽃잎이 비에 젖어 반짝였지요. 이 꽃을 다려 드시면 몸의 결이 오래 버틸 것입니다.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김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 그 순간에도 구슬의 기운이 속에서 울렸답니다. 김생은 결국 손을 뻗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몸이 하얀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김생이 놀라 앞으로 다가서자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지요. 인연이란 빼앗는 것도 주는 것도 끝내는 돌려주는 일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치 안개가 걷히듯 밤바람을 타고 사라졌답니다. 마당에는 오직 붉은 꽃 한 송이만 남아 서글픈 빗방울을 막고 있었지요. 김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손바닥에 남은 꽃의 온기가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지요. 전설로 남은 선비. 그날 이후 김생의 눈빛은 더 깊어졌답니다. 임금조차 그를 하늘이 내린 스승이라 부르며 국사의 자리에 앉히려 했지요. 김생은 웃으며 사양했답니다. 소신은 그저 글을 읽는 사람일 뿐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지요.
김생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을 읽는다는 것을요. 그는 큰 흉년이 오기 전 곡식을 미리 풀어 백성을 살렸고 큰 소요가 일기 전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다독였지요.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도 김생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잘 생기지 않았답니다. 눈은 맑았고 걸음은 단단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저 선비는 여우의 구슬을 삼켰다더라. 산 기운을 품어 늙지 않는다더라. 김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지도 울지도 못했지요. 그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 힘이 축복인지 빚인지. 그리고 어느 날 밤 김생은 홀로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야 돌려주러 가는구나.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촛불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숨을 내쉰 듯.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맺어야겠지요. 깊은 산속에서 만난 한 채의 기와집, 달빛 아래 서 있던 한 여인, 푸른 안개를 품은 구슬 하나가 한 선비의 운명을 바꾸었답니다. 사람의 욕망이 여우의 한을 건드리고 여우의 한이 다시 사람의 길이 되어 끝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나라의 흐름을 바꾸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얻는 지혜란 없답니다. 그 지혜가 달콤할수록 그 대가는 더 조용히, 더 깊게 따라오는 법이지요. 오늘 밤 꿈결에 혹시라도 푸른빛이 스치는 구슬이 보이거든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한번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산의 인연은 인간의 계산보다 오래 가니까 말이지요.